특히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의사결정과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절차들,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보시면 이 개발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려면 우리가 요구사항도 분석하고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발자 레벨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레벨에서 말하는 요구사항들이죠.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어떤 설계안도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이 어떻게 됐다. 모듈은 뭐다. 아키텍처는 뭐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설계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청사진 그린 거고 실제로 개발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구현하는 데 또 문제가 많죠. 이건 진짜로 우리 개발자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아주 아주 큰 문제로 운영. 결국은 개발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을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어떤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거는 그죠? 단순히 이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고 물론 돈이 돈이 많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이제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음, 의사결정을 했어요. 좋아. 어떻게든 만들어 보자. 우리가 만들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단계들이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직접 개발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 당연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유급상 분석 설계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또 직접 개발하기 위한 어떤 소스 코드의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프론트엔드 코드, 백엔드 코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직접 개발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일단 있죠. 이렇게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의 도메인 날리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도메인 날리지를 물론 설계를 했지만 그거를 어떤 API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뚫어줄 수 있는 백엔드 서버가 있어야 돼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그냥 한 통 해서 DB 그다음에 이런 코드 프론트엔드 코드 다 그냥 합쳐가지고 모놀리스를 했는데 요즘에는 최소한 요 정도 하잖아요.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를 만들어서 프론트엔드가 이제 실제 고객이 볼 수 있는 요런 식으로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직접 개발할 때 우리가 어, 이 백엔드도 물론 잘해야 되고요. 프론트엔드도 잘해야 되지만 이 둘 간의 간극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은 이걸 다 할 수 있는 우리 뭡니까? 풀스택 개발자라는 사람을 뽑든지, 그죠? 그런 거 아니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백엔드 개발하고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사람 뽑든지, 백엔드 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DB까지는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뭐 어떤 서비스든지 간에 뭔가 이제 보라 하고 문제없이 어쨌든 하려면 정말로 6개월 이상은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같은 6개월을 보내도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개발자들만 활용을 해서 될 것이냐 보장할 수 없어요. 특히 뭘 보장할 수 없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있죠?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해봐.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요즘 하도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챗GPT 같은 걸 이용해서 그러면 개발 공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데 하면 어떨까? 아, 사실은 1단계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거예요, 결국은. 1단계의 어떤 그 구조를 그대로 끼고 가야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이런 거를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효율성은 많이 늘어나요. 저도 요거는 느낍니다. 어, 이제 우리 보면은 MS에서 만든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그냥 우리 챗GPT 옆에다 띄워놓고 오류 있으면 오류 던지고 소스 있으면 소스 좀 줘가면서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답받고 그러면 내가 검색을 해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높은 생산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3-1이라고 했어요. 모델링 도구를 활용하는 이게 이제 모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해서 예전에 모델 만들면 모델 가지고 이제 바로 소스 코드가 나오는 이런 도구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MSAG랑 비슷한 취지인데 또 이제 최근 로코드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이제 아웃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강점이 뭐냐면요. 도구들이 다 있어요. 모델링 도구 다 있고요. 화면을 만들 수 있는 도구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거의 모든 거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다 만들 수 있어요. 웹페이지도 만들고, 버튼도 만들고, 또 이미지도 만들고 다 하거든요. 너무 편한 거야. 어.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나솔루션 벤처, 그 원어원 글로벌이라고 하는 데 있었을 때,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대기업에서는 최초로 아웃 시스템즈를 도입을 했어요. 로코드 플랫폼, 그때 당시에, 그때 제가 한 거의 4, 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로코드가 있었다는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이거를, 다사 서비스, 다사 비즈니스에 이제 들여온 거는 사실 최초로 들여왔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 좀 문제가 사실 좀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첫 번째는 너무너무 고가예요. 너무 고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견적, 초기 견적을 얼마에 받았냐면, 1년에 8천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좀 저희가 내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한 5천대로 좀 줄이긴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고가고, 어떻게 보면은 싼 거야. 왜냐면은 사람을 대신 쓴다는 측면에서는 싸죠. 근데 단순히 그냥 어떤 도구나 플랫폼 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고가예요. 그리고 이게 더 이어져. 그래서 내년에 5초에 쏟을 수 있고 그 내년도 5초에 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매년 달라져요. 정책에 따라서 달라져. 뭐 물론 이제 뭐 대부분 내고를 통해서 뭐 어느 정도 조절은 하지만 매년 매년 우리 이제 전세 전세 살면은 2년 지나면 우리 전세가 올려줄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약간 비슷해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밴더에 락인이 된다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로코드 플랫폼이나 모델링 도구들을 활용하면 아까 제가 이제 모델링을 했을 때 소스 코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소스 코드가 나오지 않고 실행이 가능한 코드가 나와요. 실행 가능. 익스타블 그 코드가 나오는데 결국은 서비스를 운영만 할 수 있지. 이 서비스를 내가 이 로코드 플랫폼을 바깥에서 이 로코드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뭔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 특히 나중에 이제 이 계약이 끝날 때 소스 코드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종종 이제 그 계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아웃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이 계약을 종료하는 시점에 자기가 이제 만든 어떤 모델의 소스 코드를 주거든요. 뭘로 돼 있냐면 C샵으로 돼 있어요. C샵 얘네들은 윈도우 기반의 도는 C샵 코드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툴이랑 딱 붙어 있는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툴에서 알아먹는 형태로 이 DB나 소스들을 다 건드려 놓기 때문에 이 툴이 없으면 이 소스 코드를 아예 대화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냥 돌리기만을 위한 소스 코드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결국은 그게 다 뭐냐면 벤더의 락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 어떤 코드 활용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운용만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또는 비슷하다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제 MSA 이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저희가 좀 고려를 하게 됐냐면 툴은 사실 아직도 개발 중이긴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좀 원하는 어떤 기능이나 또는 지금 이제 챗GPT가 붙으면서 자동화하는 부분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툴이 계속 이제 디벨로핑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물 자체는 완성된 코드랑 템플릿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런 일반 로코드랑 다른 부분이 모델링을, 그러니까 설계라고 하는 행위를 이 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소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제너레이션이 끝나는 경우에 어떤 일종의 템플릿이 있는데 이 템플릿이 우리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클린 코드나 DDD나 그죠?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 공학에 기반한 아키텍처들을 반영해서 패턴으로 만들어 놓은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품질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원래 공부해서 막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종의 어떤 템플릿화 해놓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변경되는 어떤 도메인 날리지 부분들만 사실은 베리에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 이 품질이 높은 코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나중에 활용하기도 괜찮고 또 저는 이제 이 MSA를 지금 계속 활용해서 텍스트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지만 가장 저는 좋았던 거는 결국은 벤더 락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벤더 락인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이 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될 거잖아요. 앞으로 평생 써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점이 있겠다. 우리가 MSA를 활용하면. 그리고 문제는 여전히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정밀한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어떤 설계라는 행위를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이나 이런 방법론들이 좀 있어서 그나마 조금 쉽게 되구나. 결국 최종적으로 이 돌아가고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링을 잘 할 수 있어야겠죠. 제가 이걸 좀 되게 많이 느낀 게 아까 여기 우리 로코드 플랫폼 활용할 때 있잖아요. 이때 이제 제가 한화 했을 때 그 저는 이제 CTO고 저희 이제 대표님이랑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로코드라고 하는 거 또는 모델링 도구라고 하는 거를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디까지 생각하셨냐면 비즈니스맨이 만들 수 있지 않나? 개발자 도움 없이 비즈니스맨이 충분히 이거 자기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이 정도 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고 실제로 UX 디자이너나 비즈니스를 만드는 친구들에게 이 도구를 한 1년간 사실은 교육도 하고 시켜봤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결과가?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네, 대실패. 그분들은 비즈니스나 이런 뭐 UX나 UI적인 부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지만, 프로그래밍적인 사고나 또 이런 설계 같은 어떤 테크닉이 조금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근데 이거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발도 알고, 비즈니스도 알면 쓰기 굉장히 좋은 툴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얘도 사용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두인 거죠. 지금 계속 doing 하고 있고, MSA에서 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 오픈 AI의 챗GPT가 사용이 되는 거고, 연구가 되는 거고, 이 MSA에서 반복적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만든다고 하면 쇼핑몰에 어떤 골자들이 있죠. 회원, 제품, 이런 골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런 LMM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결국 이거는 전체적인 개발 속도를 크게 다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아직은 이제 연구 중이고 앞으로 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샘플링 해서 보여드릴 거고,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실 물론 요 GPT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전환할 때 어떤 고려할 점들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부터 천천히 키워나가는 게 좋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